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안구 건조증 때문에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제목은 롤라런입니다. 일단 예고편부터 보고 오시죠. Wish I was a stranger. I wish I was a starship in silence flying by. 이 영화의 핵심은 편집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의 편집이 보편화되어서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스틸컷의 연속을 통한 시공간의 압축, 그리고 독창적인 점프컷과 편집, 또한 애니메이션의 결합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1998년도에 독일에서 개봉했었고 1년 뒤인 1999년에 한국에서도 개봉했었습니다. 세계 흥행은 초대박이었지만 한국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당시 이 영화는 영화, 뮤직비디오, CF 등의 수많은 영상 관련자들에게 정말 큰 영감을 주었었습니다. 다들 편집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감독들이 편집실에 모여 앉아서 이 영화를 반복 시청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작품의 감독은 톰 티크베어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헤븐 또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그리고 인터내셔널, 또 클라우드 아틀라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 관객들에게는 아무래도 향수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각종 영화제에서 수많은 박수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던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먼저 봤던 매트릭스의 워셔스키, 당시엔 형제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톰 티크베어 감독은 워셔스키, 당시 기준으로는 남매와 함께 2013년에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공동 감독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런 롤라 런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은 올해 25주년 기념 인터뷰도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1998년 당시에 엄청난 팬덤을 만들었었던 많은 사람들의 추억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결말까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이것 또한 90년대 영화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이 지구에서 제일 신기한 존재이다. 해답 없는 질문을 매일 하면서 끝없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질문의 반복을 만들고 있다. 이런 나레이션이 흐르고 나서 곧바로 달리는 롤라의 애니메이션이 타이틀로 나온 뒤에 곤경에 처한 마니가 롤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마니의 부탁을 받고 고민하는 롤라를 360도로 회전하는 카메라 컷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다음에 만들어진 매트릭스의 이 장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분명히 롤라와는 다른 공간에 있는 아빠가 달려나가는 롤라를 쳐다보는 연출입니다. 이로써 시공간이 압축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1998년도에는 이것은 놀라운 편집이었습니다. 롤라의 남자친구인 마니가 처한 공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의 똘마니 정도로 보이는 마니에게 보스로부터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거액의 돈을 운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마니는 지하철에서 권표원의 시선을 무의식 중에 피하다가 지하철에 그만 그 돈가방을 두고 내립니다.
가방에는 20분 뒤에 보스에게 가져다 줘야 될 돈 10만 마르크가 들어있었습니다. 마르크는 20여 년 전에 없어지고 유로로 통합되었기에 현재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략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사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혹시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무튼 왜 10만 마르크의 돈을 위험하게 현찰로 인출해서 이동을 하고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똘마니에게 시키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기차에 두고 내릴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설정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초기 설정을 이렇다라고 설정해버리고 그 이후로는 마구 질주해버리기 때문에 초기 설정에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런 걸 따질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마니는 여자친구인 롤라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10만 마르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 내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롤라의 남자친구인 마니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니가 조직의 보스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20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롤라는 어쨌든 20분 안에 10만 마르크를 구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니의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만만한 존재는 아빠였습니다. 마니가 전화부스 안에서 떠나지 못한 채 계속 절망하고 있는 이 모습은 폰부스라는 영화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롤라는 달립니다. 마니를 위해, 그녀의 사랑을 위해. 롤라가 달려나가면서 그때 스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매우 빠르게 편집되어서 보여지는데 롤라가 다음번에 뛸 때는 그들의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마치 나비 효과에 가까운 운명의 변화를 대사나 설명도 없이 재치 있게 영상 언어로 풀어낸 연출로서 이 또한 당시에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장점은 시나리오나 대사가 아니라 오로지 달리는 영상만으로 대부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마치 버스터 키튼 같은 옛날 무성영화 시절의 영화를 재치있게 재구성한 듯이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음악이 아니라 영상을 가지고 리믹스나 디제잉을 한 것 같이 영상 언어만으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차와 충돌할 뻔하는 장면은 또 트랜스포팅과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이 영화는 마치 다른 영화들의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샘플링하고 리믹스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롤라는 그렇게 은행 간부인 아버지에게 돈을 구하러 가는데 같은 시각 마니는 아무래도 슈퍼마켓을 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롤라가 아버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롤라의 아버지는 회사의 이사와 불륜의 미래를 기획하던 중이었고 롤라가 마니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마니는 이미 일을 벌린 상태입니다. 롤라는 어쩔 수 없이 공범이 되죠. 이 장면은 마치 또 펄프 픽션을 연상시킵니다. 이 연상시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카피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마치 음악을 여기저기서 샘플링해서 디제잉을 하듯이 영상을 여기저기서 샘플링하고 자유롭게 리믹스를 한 그런 느낌의 영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 자체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인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슈퍼를 털고 잘 도망치나 했는데 경찰에 둘러싸이고 뒤이어 총성이 들리는데 롤라는 그만 경찰에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롤라가 의식을 차리면 롤라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서 10만 마르크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의 블랙홀, 소스 코드, 엣지 오브 투모로우와 같은 타임루프 영화입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은행에서 10만 마르크를 훔친 롤라는 마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니는 롤라의 바로 앞에서 차에 치여 즉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녀는 또다시 달리게 되는 거죠. 결국 10만 마르크를 구하지 못한 롤라는 마지막으로
카지노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걸고 정말 어이없게도 10만 마르크를 따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타임루프 다음부터 뭘 더 따질 게 있겠습니까? 마침내 마니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롤라. 저 멀리에서 마니는 보스에게 돈을 안전하게 건네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니는 롤라에게 웃으면서 천천히 걸어옵니다. 관객들은 또 무슨 차나 기차 등에 치여서 죽나 싶지만 이번에는 안전하게 롤라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니는 롤라에게 들고 있는 봉투는 뭐냐고 묻죠. 뭐긴요, 10만 마르크죠. 롤라는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듯한 염화 미소를 흘립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나는데 크레딧 타이틀이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당시로서는 이마저도 신선한 연출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논할 땐 몇 년 전에 먼저 개봉했었던 쉘로우 그레이브와 그리고 트레인스포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영화는 빠른 템포와 독창적인 편집 그리고 정말 훌륭한 OST로 당시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팬덤을 만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쉘로우 그레이브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1999년 작품인 롤라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아직 안 보셨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 떠나서 재밌습니다. 이 영화의 IMDb 평점은 7.6, 로튼 토마토는 평론가 점수는 93%, 관객 점수는 90%입니다. 보통 평론가 점수가 더 높으면은 좀 예술 지향성 영화로 좀 지루한 경우가 많은데 롤라라는 특이하게도 그런 지루한 예술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론가 점수가 일반 관객 점수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영화의 형식미에 있어서 참신했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를 서비스 중인 곳은 아쉽게도 지니TV만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롤라런의 리뷰였습니다. 작자 미상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기왕이면 통장까지도 건강하게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작자 미상이었습니다.